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깜짝 놀랄 발언이 나와 한국과 일본 지역민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0일 지지통신은 하라다 환경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라다 환경부 장관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과감하게 방류해서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정부가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역 및 주변국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라다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라다 장관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정성과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했다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라다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주변국을 고려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환경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장관 발언에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처분 방법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하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가지고 정중하게 설명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약 3년 후면 가득 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후에는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쿠시마 원전부지 외의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동수단도 딱히 없다고 도쿄전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한 번 방문한 시설이나 점포 등에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한 번 구입한 제품을 다시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세계에서 리피터를 두고 2대 8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전년 동월 대비 20에서 35%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7월에도 19.2% 증가하며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JTB 종합연구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은 아예 없고 계속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엔고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현재 20% 정도의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만엔을 환전하면 2015년에는 9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일본과 서울을 연결하는 항공권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 항공편은 대거 줄어든 반면 일본에서는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의 경우 1000엔짜리 초저가 항공편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0에서 80% 저렴한 것인데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요 침체를 경계한 폭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취재 중인 국제 언론인 타치카와 마사키 씨의 말에 따르면 리피터를 중심으로 한국에 일본인이 많이 왔다. 리피터들은 엔고 현상과 저가 항공권의 등장을 기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손도대지 못하던 고급 고기를 먹는다거나 고급 호텔에 숙박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방문할 수 있고 매월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에서는 혐한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지만 한국을 알고 있는 리피터들은 관계없다며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간 겐다이 디지털도 한국 대륙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을 향한 한국인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한국을 향한 일본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일본의 엔고 현상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각자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빈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집안이나 새 둥지, 가축들의 몸에 서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주로 밤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빨간 반점을 동반합니다. 해외에서 배드버그로 알려진 이 빈대는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지 오래지만 일본이나 유럽 등 관광객이 많은 일부 국가에서 밤마다 침실에 출몰해 잠자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최근 빈대에 관한 상담이 일본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관동지방의 20대 여성은 원인 모를 가려움증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아 진찰을 했는데 빈대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 규슈 지역 여행을 할 때 빈대에 물린 여행객은 숙박한 호텔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아 다툼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농약이 보급된 1964년 이후 감소해서 70년대에는 거의 없어졌다가 해외 여러 곳에서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가 등장하면서 여행자의 가방이나 옷 등에 숨어 빈대나 그 알이 일본에 반입되고 있다 합니다. 빈대는 한번 물리면 가려움증이 심각하고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상처도 오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도 어려워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빈대가 다시 우리의 몸이나 여행 가방에 숨어 우리 가정에까지 옮겨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대는 흡혈을 하지 않아도 1년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빈대 두세 마리만 집안에 침투해도 온 가족이 가려움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옆집이 귀찮게 하면 배드버거 2마리를 그 집안에 던져놓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고 피해가 큰 해충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파리에서는 경찰서에 빈대가 출몰하여 경찰 노조들이 일을 못하겠다며 경찰서를 폐쇄하고 집단 항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관할 경찰 관계자는 빈대가 출몰한 지 3주 정도 됐